이번에는 중학교 수학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1차 방정식의 그래프 그리기를 구급판을 활용하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간략히 설명할 1차 방정식이나 2차 방정식 등은 중학교 진학 이후에 배우는 내용들이기에 초등학생이 배우기는 무리가 아니냐는 견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y는 ax 더하기 b 또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표현되는 1, 2차 방정식이라고 해봐야 결국은 곱셈과 덧셈의 조합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만 이해한다면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배우지 못할 내용들은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구급판을 활용한 직선의 그래프 학습을 위하여 사용자 설명서나 뉴메록스 블로그 등에서 좌표 평면에 대한 설명을 해 놓았는데 이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흰 종이 한 장으로 다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흰색 프린터에 용지가 있는데 이 종이를 두 번 접은 후에 접혀진 부분을 따라서 자를 대고 직선을 긋게 되면 4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뉘어진 4개의 부분에서 오른쪽 윗부분을 1사분면이라고 하고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시계바늘이 도는데 시계바늘이 도는 반대 방향으로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다시 자세하게 배우게 될 내용이니 억지로 외우려 애쓸 필요는 없으며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직선의 그래프 학습을 위하여 고급한 보드 위에 컬러 숫자 칩들을 넣어 보았습니다. 직선의 그래프 학습을 위한 컬러 숫자 칩의 배치는 구호단 학습을 위한 배치와 다르게 보드 아랫부분의 왼쪽 편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0부터 1, 2, 3, 4, 5, 6, 7, 8, 9, 9까지 숫자 칩을 놓은 후에 왼쪽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다시 1부터 9까지 숫자 칩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구급한 보드를 앞에서 설명한 평면의 1사분면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습 카드들 가운데 직선의 그래프 학습 카드 2번인 SPQ16으로 구급판 위에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자석칩은 숫자가 적혀있는 컬러 숫자 칩들이나 흰색 숫자 칩들이 아니라 아무 숫자도 없는 검정색 칩이 됩니다. 카드에 문제로 적혀있는 y는 x라는 문제는 구급판 보드에서 세로 방향에 해당되는 y의 값은 가로 방향에 해당되는 x의 값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x가 0일 때 y도 0이 되며 x가 1이면 y도 1, x가 2이면 y도 2. 이런 식으로 x에 해당되는 값이 0일 때부터 9가 될 때까지 y의 값에 해당되는 위치에 검정색 칩을 올려놓게 되면 직선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x가 3일 때 y도 3, x는 4일 때 y도 4가 되고 x가 5일 때 y도 5가 됩니다. x가 6일 때 y는 6, x가 7일 때 y는 7, x가 8일 때 y도 8, x가 9일 때 y는 9. 이렇게 구급한 보드 위에 y는 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검정 칩들을 올려놓은 후에 SPA16과 비교하여 올바로 놓여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y는 x라는 1차 방정식 또는 직선의 그래프는 직선의 그래프 학습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유형의 문제인데 이를 약간 수정한 y는 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의 그래프 또한 마찬가지 방식으로 그릴 수 있게 됩니다. x가 0일 때 y는 0 더하기 1이므로 1이 되며 따라서 x는 0일 때 y가 1인 위치에 검정색 칩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x가 1이면 y는 1 더하기 1인 2가 되며 x가 2이면 y는 2 더하기 1인 3, x가 3이면 y는 3 더하기 1인 4, x가 4이면 y는 4 더하기 1인 5. 이렇게 계속 놓게 되면은 x는 5일 때 y는 5 더하기 1인 6에 검정색 칩을 올려놓게 되고 x가 6일 때 y는 6 더하기 1인 7, x가 7일 때 y는 7 더하기 1인 8, x가 8일 때 y는 8 더하기 1인 9가 되며 이와 같은 직선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구급판과 2차 방정식 만들기 숫자놀이 포맷이라고 만든 출력물을 사용하여 아주 쉬운 2차 방정식 학습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 또는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차이를 만드는 두 가지 큰 분기점들 가운데 하나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배워야 하는 구구단이고 다른 하나가 앞에서 설명한 1차 방정식과 이번에 설명드릴 2차 방정식 같은 방정식과 함수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처럼 수학의 난해함이 대명사와도 같은 2차 방정식을
덧셈 뺄셈 곱셈만 할 줄 아는 초등학생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못 믿겠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설명을 통해서 구급판을 활용한 덧셈과 곱셈의 조합 구하기 연습만으로도 충분히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2차 방정식 만들기 숫자 놀이를 하기 위해서 우선 구급판 보드 위에 컬러 숫자 칩들을 구구단 학습할 때의 모양으로 놓도록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처럼 2차 방정식 만들기 숫자 놀이 포맷이라고 만든 종이를 출력하여 준비한 후에 구급판 보드 위에 이미 위치에 해당되는 숫자 칩을 올려놓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2차 방정식 만들기 숫자 놀이 포맷의 오른쪽 아래 핵심 포인트라고 적은 것처럼 네모칸과 동그라미 칸에 각각 두 수를 더한 값과 곱한 값을 적어 봅니다. 예를 들면 2 곱하기 3에 해당되는 위치에 두 수를 곱한 값인 6을 놓고 나서 2차 방정식 만들기 숫자 놀이 포맷의 네모칸과 동그라미 칸에 두 수를 더한 값인 5와 두 수를 곱한 값인 6을 적으면 두 수를 이용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2차 방정식에서 x 대신 2를 넣고 계산한 결과값과 3을 넣고 계산한 결과값이 각각 0이 됨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x제곱에 해당되는 값들을 구하는 것도 구구단 학습을 위해 사용한 기본 포맷에서 같은 수를 두 번 곱한 진분홍색의 대각선에 해당되는 수들임을 이미 알 것이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x에 2를 대입한 식을 만들어 계산을 해보면 보시는 것과 같이 0이 나오게 됩니다. x에 2를 넣으면 2의 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2 더하기 6이 되며 이 값은 2의 제곱은 2 곱하기 2인 4가 되므로 4 빼기 5 곱하기 2는 10이고 더하기 6은 4와 6을 더하면 10이고 10이니까 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x에 3을 대입하여 계산을 해도 0이 나오게 됩니다. x에 3을 넣으면 3의 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3 더하기 6이 되며 여기서 3의 제곱은 3 곱하기 3인 9가 됨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3의 제곱 빼기 5 곱하기 3 더하기 6은 9 빼기 5 곱하기 3인 15 더하기 6이 되며 9 더하기 6은 15이므로 이 값은 0이 됩니다. 이번에는 다른 두 수인 3 곱하기 4에 해당되는 위치에 두 수를 곱한 값인 11을 놓은 후에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2차 방정식 만들기 숫자 놀이 포맷을 사용하여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것은 아주 간단하죠. 이 포맷의 네모칸에는 두 수를 더한 값인 7을 적어주고 동그라미 칸에는 3 곱하기 4 두 수를 곱한 11을 적어주면 두 수를 사용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2차 방정식에 또 x 대신에 3을 넣고 계산한 결과값과 4를 넣고 계산한 결과값이 각각 0이 됨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x에 3을 대입한 식을 만들어 계산을 하면 보시는 것과 같이 0이 나오게 됩니다. x에 3을 넣게 되면 3의 제곱 빼기 7 곱하기 3 더하기 12가 되고 3의 제곱은 3 곱하기 3인 9가 되며 7 곱하기 3은 3, 7, 21 더하기 12 그리고 12에 9를 더하면 21이 되므로 따라서 이 값은 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x에 4를 대입하여 계산해도 0이 나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x에 4를 넣게 되면 4의 제곱 빼기 7 곱하기 4 더하기 12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식에서 4 곱하기 4, 4를 두 번 곱한 4의 제곱은 4 곱하기 4인 16이 되며 7, 4, 28 더하기 12가 되며 12 더하기 16은 28이므로 0이 됩니다. 설명드리는 중간에 x제곱에 해당되는 값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급판을 잠깐 보여드렸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급판 미니보드를 수시로 보게 되면은 이러한 이미지가 아이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됨으로 인하여 2차 방정식에서 같은 수의 제곱값에 해당되는 수도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2차 방정식 만들기 숫자 놀이가 아이들의 수학학습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아해 하실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중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2차 방정식 문제의 기본 유형들이 예시로 사용한 x제곱 빼기 5x 더하기 6 또는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2와 같은 형태들이며 두 수의 더한 값과 곱한 값의 조합 찾기에만 익숙해지게 되더라도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아주 쉽게 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패턴 이해를 통한 구구단 학습편의 구급화 완성 플러스 알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